네,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명장면, 네. 그리고 베스트 문화픽, 예, 그렇죠. 그리고 문화픽, 그리고, 우리 또 들어온 질문들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의 명장면 베스트 3인데요.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장면 먼저, 예,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이 장면은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이 판정 시비에 대한 네. 몇 가지 장면들의 모음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첫 장면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오는데 예, 아웃이냐 세이브냐를 놓고 벌어지는 몇 가지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근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예, 진실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 스스로 찾아갔다는 것. 네, 맞습니다. 네. 이 스포츠 철학뿐만이 네. 아니고 네, 이제 아이들 사이에 정직이란 무엇이냐, 네, 네, 진실을 말한다는 게 무엇이냐. 맞아요. 그러다가 둘이 네. 사실 또 눈이 맞게 되는 그런 또 극적인 그렇죠. 장면으로 예, 연결이 네. 되니까 네. 또 그 장면이 기억나고요. 네. 두 번째 장면 선생님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장면은 그 응원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남나리. 네, 남나리로 대표되는 네. 그 여자 응원단 아이들이 옆에 그 막야구를 하는 아이들 이제 어느 날 찾아가서 우리도 한번 좀 네. 해봤으면 좋겠다. 너희 왜 하려고 하냐 했더니 감독님이 네. 파울을 보고도 홈런인 줄 알고 막그 난리를 야구 치니까. 규칙을 완전 모르는 네네. 친구들이죠. 너희도 야구를 네. 좀 알고 와야 되겠다 네. 해서 막야구 팀으로 보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서 하게 되는데 의외로 잘하죠. 의외로 잘하고 의외로 재밌다는 얘기를 네. 하게 돼요. 그래서 남나리가 나중에 친구들이랑 야구 진짜 재밌지. 해보니까 완전 달라.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보면서 아이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책도 그 읽는 아이들이 좀 읽고 네. 운동도 하는 아이들이 하고 뭐 악기나 이런 것들도 맞아요.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역할이 나뉘어졌다고 여기는지도 몰라요. 네. 아이들은. 그러니까 네. 보통 아이들이 이제 직접 해보는 어떤 것들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이제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직접 해보면 근데 재밌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말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 이런 것들로 많이 나눠져 있는 아이들을 네. 대변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네. 예, 저희 준비를 했습니다. 아. 10번째 챕터 훌륭한 사람의 조건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요 내용은 희주 아빠 간의 예, 얘기에서 등장하는 이제 이야기일 뿐인데 중요한 거는 수학 문제를 아이들이 스스로 풀어가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챕터여서 네. 예, 이거는 이제 작가님의 어떤 교육 철학도 들어있지만 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충분한 예, 페이지가 아닐까 싶어서 네. 이렇게까지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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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읽으시면서 저희가 이제 뽑은 베스트 3와 비교를 한번 네. 또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 이제 네. 이번 주에도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픽 네. 말씀이시죠? 네. 이 책과 어울리는 문화픽. 네. 네. 어, 이번 주에는 어떤 장소를 또 소개해 주실까요? 뭐 이번은 사실은 주제가 이제 야구와 관련이 되다 보니까 네. 예, 야구와 관련된 장소를 당연히 꼽을 수 있겠죠. 그렇게 다 예상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학교 운동장에 가보시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주먹 야구, 막야구 같이 해보시면 해보라고. 좋겠죠. 네. 네. 일단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제 야구장에 가는 거 좋죠. 고척돔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잠실 경기장도 있고 네. 그런데 이런 것 말고요. 야구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테마로 볼 수 있는 공간들도 있거든요. 네. 혹시 뭐 어떤 공간들 어디 들어보시거나 떠오르는 곳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아마 이제 대부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야구 박물관, 기념관 뭐 이렇게 잘 생각 안 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야구 박물관은 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어떤 제도와 비슷하게 야구 이제 한국 야구 명예정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아. 예, 어디서 만드냐면 부산에. 예, 네. 그건 이제 선정 절차를 따라서 네. 예, 만들게 되는데 아직 이제 완성이 안 됐어요. 원래 올해 완성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가서 야구 기념관처럼 보기에 좋은 곳들이 있긴 해요. 아마 제주도 가신 분들은 네. 가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이름이 똑같습니다. 한국 명예 전당. 네. 한국의 야구 명예 전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박물관으로. 네.
옛날에 이제 LG 트윈스의 이광환 감독이었나요? 그분의 어떤 그 소장품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네. 만들어진 공간이 있고요. 네. 일단 선수 중심으로 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예, 코리안 특급하면 떠오르는 분 있죠. 박찬호. 그렇죠. 네. 박찬호가 공주 출신이거든요. 네. 공주시험. 공주하면 또 이제 공주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쓰리박이 있다. 공주에는 아, 박찬호가 있고 박세리가 있고 네. 제비몰로 나간다. 명창 박동진. 박동진 선생님. 예,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있는데 네. 박찬호와 관련해서는 가면 박찬호 살던 집 생각하죠. 예, 뭐 살아있는 분한테 생각이 좀 그런데 네. 박찬호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을 개조를 해가지고요 기념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번듯한 어디 중간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요. 공주에 가면 공산성이라는 산성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 꼭대기 따라 올라가면 있어요. 그 박찬호가 걸었던 그 길인 거죠. 골목길이. 올라가 보면 박찬호의 모든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못 하는데 공 던져보기 체험하는 곳도 있어요. 예, 네. 스크린 야구라고 할까요? 네. 이런 공간들도 있고 재미있습니다. 네. 공주여행 가시면 가보시면 되고. 재밌겠네요. 공주도 멀다 그러면 인천으로 가보세요. 인천. 인천도 류현진 선수의 고향 아닙니까? 네. 예, 류현진 선수가 나왔던 동산 고등학교 네. 그 앞에 있는 송림동 거리를 류현진 거리로 만들었어요. 아, 벌써? 예, 아직 은퇴도 안 벌써는 했네. 아니에요. 2016년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아마 되게 화제도 됐고 네. 했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야구의 느낌 받을 수가 있고요. 인천이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요. 네. 인천에 가면 이제 신기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인천하면 SK와 이건. 네. 예. 그래서 SK에서 지원을 해서 시장의 주차장 옆에 보면 참 희한한 모습으로 예, 인천을 연고지로 삼았던 야구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난 공간이에요. 네. 일부러 찾아가도 재미있다. 그리고 시장도 가면 더 좋으니까요. 이런 공간들이 남아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 가시면 네. 야구 등대가 있습니다. 야구 등대? 네. 야구공처럼 생겼나요? 야구공, 배트처럼 생겼나? 배트, 네. 그리고 글러브까지. 세 가지 조형물로 등대를 만들었어요. 실제로요. 그리고 이건 하양 등대입니다. 네. 예, 방파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하얀 등대가 있으면 좀 반대편에는 빨간 등대가 있는데요. 네. 예, 갈매기 등대입니다. 야구공처럼 생긴 부안에 갈매기가 있는. 그래서 자이언츠의 예, 이게 이제 만들어진 이유는 2008년도에 네.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우승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념으로 네. 거기다가 만듭니다. 왜냐? 네. 구도라고 하잖아요. 야구의 고장이다. 예,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있고요. 마지막 덧붙이자면 책의 소재는 야구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운동장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공간을 또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는 네. 가장 쉬운 것은 골목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예, 내가 살았던 우리 아이들 말고요. 엄마 아빠들의 공간 또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 보냈던 공간들을 재발견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책을 읽고 들었습니다. 네.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 고민되는 질문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뭐 하나씩 해보죠. 네. 첫 번째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볼 네,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책,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이런 책 우리 아이도 읽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는 언젠가부터 판타지밖에 안 읽어요. 괜찮을까요? 네. 사실 이제 유사한 질문들이 있죠. 만화밖에 안 읽어요. 그림 밖에 맞아요. 안 봐요. 영상밖에 안 봐요. 네네. 근데 일단 여기서는 판타지 보는 거 좀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아무튼 이런 동화도 봤으면 좋겠는데 판타지만 본다.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초사 엄마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그 책을 읽고서는 이 상징과 비유를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네. 거거든요. 아이들도 이제 그런 재미를 찾을 수 있으면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고 하는 단계까지 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의 진입장벽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판타지 같은 경우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네, 이 낮은 이유가 인물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단순화돼 있어요. 네.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화돼 있는 이 관계는 우리가 처음에 이 내용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쉽게 다가오죠. 그리고 선과 악의 구도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명확한 네, 부분이 많고요. 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을 응원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을 해야 되는지가 이미 초반에 네.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런 소리질러 운동장 같은 이런 책들은 이제 생활동화, 창작동화 중에서도 생활동화라고 하는데 생활동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는 선과 악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렇죠.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 입장 차이들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도 될 수 있다가 또 나빠지기도 했다가 네. 화해도 했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활동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상황을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되고 복잡하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 당연히 판타지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생활동화도 짬짬이 읽는 연습을 해야 네. 아이들이 그 안에서 좀 더 실제와 가까운 어떤 그 네.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작가의 어떤 상징과 은유를 찾아내는 것도 판타지보다는 생활동화 쪽이 이런 상징과 은유가 굉장히 촘촘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촘촘히 들어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데 훈련이 되다 보면 뭐랄까 이게 독서력으로 따지면 잔근육이 생긴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잔근육을 기르는 데는 오히려 네. 판타지보다 조금 진입장벽이 높더라도 생활동화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게 너무 진입장벽이 높으면 네. 초등학교 너무 힘들어서 기겁을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이들이 좀 많이 봤던 책, 인기 있는 책, 좀 재미있다고 네. 소문난 책 위주로 그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시면 네. 좋겠다. 결론적으로 골고루 읽는 게 사실 좋다. 네. 다만 판타지도 사실 들고 파다 보면 계속 비슷한 이야기만 읽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른 재미를 찾아 나가게 돼요, 아이들이.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판타지에만 골몰한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거기에서 재미를 다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또 찾아가기 마련이니까요. 네. 대신에 시리즈 하나 끝날 정도의 이런 책 하나 빌려 주시면 네.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책 어느 거 하나의 선택은 결국 아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읽고 나서 네. 아이들이 책의 주제를 꼭 찾을 네. 수 있어야 하나요? 네. 네. 그건 어른들도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거 참 저희가 국어 교육의 폐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주제 찾기. 네. 책을 읽으면 왠지 주제를 찾아야 될 것 같고, 시를 읽으면 분석해야 될 것 같고, 정답을 맞습니다. 찾아야 될 것 같고. 주제에 관련해서 제가 그 부모님들한테, 네. 이 학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주제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공부를 네. 해올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주제를 받아 적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정답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주제라는 게 지금 우리가 소질러 운동장 쪽 분석하면서 네. 여러 가지 상징들을 우리가 장면마다 들어있는 작가의 생각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작가가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일 리가 없어요. 네.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작가도 생각지 못했지만 예. 우리가 그걸 읽어내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주제는 정답이 없고 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주제 찾기에 너무 이 네.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고 이 강박관념에서 조금 놓여나면 네.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한 가지 이상만 찾아도 네. 그쵸? 네, 보람진 독서가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부담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의 답을 찾는데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생기는 문제고요. 뭐 안 찾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기왕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보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요. 네. 뭐 주제를 꼭 어떤 걸 찾자, 내가 잘 찾았을까 보다는 얼마나 많은 질문과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가가 문제니까 맞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는 것. 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이제 질문들을 이제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을 주실 때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 어머님처럼 이제 아이들의 학년 또는 이제 좀 이제 이 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예, 마찬가지로 격려, 공감의 이야기들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 책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저희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 주는 발버둥치다. 예, 네. 이제 청소년으로 올라가고요. 예, 미리 말씀드리면 그 다음 주는 아무튼 딱따구리. 예, 마지막 이렇게 두 가지 책이 남았습니다. 꼭 먼저 읽어주시면 제일 좋고요. 읽어주신 다음에 궁금한 점들은 예, 꼭 저희 영상 밑에 댓글로
또는 저희나 이제 도서관으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벌써 반 왔습니다. 네, 두 번이네요, 네. 그죠? 네. 그동안에 너무 생각보다 네. 많이 봐주시고 네. 응원해주시고 하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독서해달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